시간 나왔습니다. 3월 오픽 최신 기출 특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요, 건강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이제 시일성이 크게 반영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답변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누구나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답변에 녹여서 씀으로 인해서 보다 주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고 또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로서의 답변이 되도록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플레이에서는 호텔에서 기존에 이제 보셨던 해외 출장 관련된 문제인데 워딩들이 일부 번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헷갈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워딩들을 보여드리면서 답변을 한 번 더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 14, 15번에서 이제 활용하고 실제로는 이제 뉴스 답변이 15번인데 어떻게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지 다시 한번 눈으로 브리핑을 해볼까요? 자, 14번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세대 간의 인식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가 달라졌는지 비교하라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generations라고 등장을 하는데 뭐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오픽의 시험 속에서 generation이라는 단어가 언급된다. 그럼 항상 어떤 유형이라고요? 과거, 현재를 비교하는 태스크로 인지를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자, 세대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 옛날의 사람들이랑 지금 현대인들이랑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른지.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했었냐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건강에 대해서 얼만큼 의식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비교하기로 했었는데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하지 못했었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다 보면은 뚜렷하게 이제 성격들이 이제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어로 이제 정도의 표현을 이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영어를 우리가 유창하게 구사를 못할수록 어휘력이 제한적일수록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극단적으로 여러분 치닫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Not health conscious가 아니고 자, thoughtless 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Thought less about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와 이제 반대되는 게 이제 요즘 오늘날의 이제 트렌드인데 People have become a lot more health conscious than in the past. 자, health conscious.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잘 이유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존에 했었던 답변이에요. 자, 뭘로 뒷받침해야 되는지 기억나시죠? 뭐 운동의 종류들도 많아졌고요.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고요. 또 건강에 대한 이제 정보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정보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인터넷이 좋아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게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자,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5번이 이제 뉴스 그 답변 잊었죠? 건강 관련해서 최근에 보셨던 이제 뉴스 내용인데 자, 앞에 이제 뭐 키워드는 문제 속에 recent news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뒤에 주제가 이제 건강에 맞게 health issues. 14번을 들으셨다면은 15번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다면 유추가 돼야 됩니다. 현장에 가셔서. 자, what was the reaction of your community?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게 질문 요지에 있어서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질문은 아니에요. community 하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라고 해석하면 된다 했었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뭐 반응이 어땠냐라고 이제 부가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버전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건강 유지 방법, 과거, 현재를 비교해 주세요. 자, 그러나 아까랑 비슷한 뉘앙스지만 자, 워딩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버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워딩을 이제 하나하나 잡아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good shape라는 단어가 이제 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stay in good shape. 자, 이거는 절대로 몸매를 관리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요. 이게 중의적인 표현인데 건강을 케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건강을 유지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외형적인 뭐 몸매를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건강이나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봤었던 자, 요 버전이랑 크게 여러분들이 뭐 이원화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취급을 하시고요. 자, 아래 15번도 아까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뉴스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대신 이벤트로 바뀌는 버전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벤트 하면 절대 행사라고 해석할 일은 없습니다. 행사가 아니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일, 사건. 그래서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 정해놓은 소재가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이제 예시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게 질문이 좀 장황하게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이 뭐 딴 데로 이탈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해석을 잘못하거나 아예 접근을 잘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메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에다가 자꾸 표기를 해놓는 거거든요. 요거를 듣고 이 한국어로 어떤 질문이었는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과정의 가장 주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자, 뭐 부차적인 내용들은
자, 너무 촉각을 일일이 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발판으로 그냥 삼아주시고요. 자, 어쨌든 건강 관련해서 최근 발생했던 사건을 얘기하라는 취지에서 이제 물어본 질문이라는 거죠. 자, 답변에 이제 진입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이제 키 익스프레션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생활 밀착형 일반적인 주제에 관련된 단어들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처음으로 들어보시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완벽하게 이 답변을 또 체화하고 오로지 여러분들 것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단어들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자, 시작해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여기서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되겠죠? 시작이 자, 이렇게 됐는데 자, outbreak 하면 뭔가 이제 발생.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병에 있어서는 발병, 또 창궐했다는 뜻이 되고요. 자, 발음은요. coronavirus outbreak 이렇게 돼요. 코로나가 아니고 coronavirus. 이음절에 강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coronavirus. 음절 강세 틀리면은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 영어로 기본적으로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건 무슨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coronavirus outbreak. coronavirus outbreak. 자, 머리로만 외우지 마세요. 단어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을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주체적으로. 다음, 자, 두 번째. The Chinese city of Wuhan. The Chinese city of Wuhan. 자, 우한을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뭐 고유명사라서 크게 발음 강세가 중요하진 않지만요. 자, 우한이 이제 발병지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틀리게 발음할 필요는 없다는 거 아시죠? 강세를 역시 이음절에 잘 주시고요. The Chinese city of Wuhan. 자, 그 다음에 자, 진원지는 자, 에피센터라고 합니다. 자, 뭐 이제 진앙지라고도 부르죠. 최초의 발병지. 그게 이제 우한이겠죠? epicenter, epicenter. 앞에 강세 두시고요. 따라 읽으면서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감각이 향상이 안 되면은 가소도 잘 안 나와요. 철자를 우리가 외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 내보세요. epicenter, epicenter. 그 다음에 자,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다. spread widely. 자, 확산되다. 별거 없죠? 뭐 전파되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그냥 spread 하면 돼요. 말 그대로 퍼뜨리다. spread widely. 광범위하기 때문에 widely로 뒤에 이제 규정을 해줬고요. 자, 다음은요. 이제 뭐 범위보다는 이제 속도를 나타내는 이제 단어 이제 rapid spread 하면은 뭐 급속화되다, 뭐 어떻게 신속하게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자, 빠른이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단어에 rapid spread of the virus, 바이러스의 자 급속도 확산. 자, 근데 속도 얘는 이제 범위 이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widely 광범위하게, rapid 빠르게. 자, 그다음 got infected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ot infected. 자, 어떤 뭐 질병에 아니면 전염병에 이제 감염되다라고 할 때 뭐 infection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got infected 감염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다음은요. 자, 양성 판정이라는 말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자, 의외로 되게 단순해요. 영어로 바꾸면요. 자, 양성이라는 게 이제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positive라고 부르는데 앞에 자, 판정을 받았다는 게 테스트 결과라서 teste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테스트를 했는데 positive로 나왔다. 그게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죠. tested positive. 발음도 퍼주다 할 때 퍼예요. 근데 평순 모음에 입을 벌려야 되는 positive 아닌 positive. positive. 그 다음요. 자, 확진 사례 confirmed cases. confirmed cases. 확진 사례. 자, 사례가 케이스죠. confirmed 하면 확정이 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질병 쪽에서 확진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사망자 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death toll이라고 부릅니다. death toll. death toll. 자, 톨게이트 하트 그 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숫자 자체를 의미하는 건데 희생자의 수를 보통 뒤에다 톨을 많이 붙여요. human toll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이제 희생된 숫자를 얘기할 때 death toll, 정확하게 사망자 숫자. 자, 그 다음에는 보건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하였다라는 말을 할 건데, 자, 우리나라에도 선언이 됐죠. 선포했다. Declared a national health emergency. Declared a national health emergency.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건 상태이기 때문에 health가 지금 붙여져 있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 대국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죠. 개개인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 확산을 잘 막아야 됩니다. Contain the virus. Contain the virus. contain을 뭐뭐 함유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물론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사전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억누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자, 무언가를 막는다. 자, 방지하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방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요? 그렇다고요? contain이라는 단어가요. contain the virus. 바이러스를 포함하다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는 또 주제에서 뭐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contain vitamins, 뭐 minerals, fiber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contain은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구분하세요. 둘 다 건강이라는 주제에서 써야 되는 뜻이기 때문에요. 자, 다음에는 자, 격리, 방역 조치를 뭐라고 하는지도 볼까요? 자, quarantine measures라고 불러요. 이제 measure는 조치라는 뜻이고요. 수단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 quarantine 이게 이제 격리하다는 뜻이에요.
짐승이나 뭐 가축이나 동물에서 사람들을 이제 격리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외우실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어원을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서 외우기에 좀 용이해요. 이 quarantine이라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쿼터라는 단어 아시죠? 그게 숫자 4를 뜻하는데, 자, 원래는 이게 40일이라는 기간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옛날에 뭔가 큰 병이 이제 창궐을 했을 때 사람들을 40일 동안 이제 격리시켰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케이스에서 유래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격리 자체를 지금 현대인들도 이제 quarantine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quarantine measures. 그래서 격리 방역 조치가 되고요. 자, 적극적인 검사. 자, 그대로요. 이건 뭐 크게 특별한 거 없이 active testing. 액티브하게 테스팅을 한다 이죠? active testing. 자, 의심 환자, suspected, 뭔가 의심스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잖아요. suspected patients. 자, 여러분 이게 복수형으로 s 붙인 거고요. 그다음 자, major ripple effects. 자, 이거 앞에 인터넷이라는 주제에서 우리 본 적 있죠? 자, 뭐 보안 침해 문제를 이제 얘기했을 때 그 페이스북 정보 유출 사건을 예시를 들면서 큰 파장 효과를 이제 일으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든 그냥 사회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파장을 유발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ripple effects. ripple이 원래 물결이라는 뜻이라서 그래요. 퍼지고. 그 다음에 자, effect 자체가 효과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은요, 자, pandemic. 이건 뭐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대규모 전염병 확산. 이게 이제 한 나라나 한 국가나 한 지역에 국한돼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경우는 이제 에피데미라고 보통 부른단 말이에요. 에피데믹.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됐을 때 팬데믹이라고 하죠. 거의 뭐 통제하기가 어려운 수준일 때 보통 쓰는 말입니다. 팬데믹. 자, 대규모 전염병 확산 딱 지금이고요. 그 다음에 자, took a huge toll on businesses.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 자, took a huge toll 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뜻이에요. took a huge toll on businesses. 자, 그만큼 큰 피해를 유발을 했고요. 지금 자, 뭐 문 닫고 있는 회사들 많죠. 뭐 좋은 일이 아니지만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shutdown. 자, 폐쇄하다. 자, 직격탄을 맞았다. took a big hit. 자, took a huge toll이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took a huge toll 혹은 took a big hit. 직격탄을 맞았다. 자, 이런 단어들을 이제 기반으로 우리가 답변에 녹여서 하나의 완성도 있는 답변을 또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뉴스에 대한 내용에 이제 부합을 시키려면 자, 뉴스를 보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I remember watching the news about. 그다음 뒤에 항상 소재가 바뀌어요. 당신 뭐에 관련된 뉴스 봤어? 라는 문제 15번에 정형화되어 있는 유형이라는 거 아시죠? 자, 뒤에 강사 바뀌는 건데, 자, 이번 시간에는 the coronavirus outbreak. I remember watching the news about the coronavirus outbreak. 자,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요. It was about the rapid spread of the virus all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 일파만파 급속도로 전파된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rapid 하면 아까 급속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여기서 출발한 거죠. 일단 발병 자체에서 출발합니다. 자, 시간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요. 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대표 키워드를 기반으로 뼈대를 형성하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면 머릿속에 다 집어넣기가 힘들어요. 어디서 시작이 됐고 중간 과정은 어떻고 마지막에는 어떤 결론이 생겼는데 기승전결로 나눠서 외우시면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 일단은 발병을 했다. 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outbreak. 자, 그리고 퍼졌는데 the epicenter of the virus was a Chinese city of Wuhan. 자,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에피센터가 이제 진원지였고요. 그 다음엔 however, 그런데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it spread to at least 180 other countries. 180개의 다른 국가에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the situation was especially bad in Europe and the US. 자, 상황은요, 유럽과 미국에서 특별히 이제 악화되었는데, especially는 이제 뭔가 이제 특별히 극단적인 이제 강조할 때 쓰는 강조어잖아요. 근데 이걸 문두에다 여러분들 자꾸 붙이시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especially라는 단어는 부사는 문두에 붙였을 때 어색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쓴다고 보시면 돼요. especially bad. 우리 과정에서도 거의 안 썼던 단어 중에 하나이죠. 어색하게 쓰면 안 좋은 단어니까 자, 적소에만 쓸 수 있도록 잘 공부를 해주세요. especially bad. 자, 그 다음요. There were more than 250,000 confirmed cases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25만 명 가까이의 자, 확진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확진 사례에 대한 자, 숫자는요.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시점에 따라서 좀 변형을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적인 넘버적인 부분들은 그 상황에 맞게끔 다 재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and the death toll went over 10,000. 자, 숫자를 읽는 방식은 아시죠, 여러분들? 1000을 기반으로 읽으시면 돼요, 항상요. 숫자가 커질 때는요. 그리고 자, meanwhile 한편으로 the virus also spread widely in Korea. The virus also spread widely in Korea.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문단을 자, 발병부터 세계적으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그 과정을 전개한 부분입니다. 확산 과정. 자,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외우세요. 근데 이 문단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다음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각각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국한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야. 우리나라에는 상황이 어땠냐? 우리나라에서도 만만치 않게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The government declared a national health emergency. 자, 선포했다 이죠?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보건 비상 사태. 그리고 there were strong quarantine measures for suspected patients.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격리 조치가 또 시행이 됐고요. 자, strong이 뭐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조치, 엄한 조치가 시행이 됐다라는 의미이죠. quarantine measures가 뭐라고요? 방역 조치이자 격리 조치. quarantine measures. 자, 핵심 단어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걷잡을 수 없이 수치가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중간에 자, 우리가 이제 잘 억제를 시켰잖아요. 또 the spread was curbed early in Korea thanks to active testing in the initial stages. The spread was curbed 하면은 이 curved는 여러분들 굽어졌다 할 때 그 curved가 아니에요. 철자가 다르죠? 억제되었다는 뜻이 억제되다. 자, 완화됐다는 뜻이에요. 완화됐고 이제 억제가 됐는데 자, 뭐 때문이라고 thanks to 뭐뭐 덕분이라는 뜻이죠? 적극적인 검사. 자, 일부 이제 그 해외나 아니면 이제 외신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 맞잖아요. In the initial stages. 초기에라는 뜻이에요. 초기에. 초기 단계라는 뜻이죠. 초기 단계에 잘 잡아서 다행히도 많이 억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확진자의 수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But even so, over 9,000 people got infected and tested positive. 자, 그래도 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무려 자, 9,000명 가까이 확진이 되었고요. 감염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tested positive였죠. 테스트를 했는데 플러스로 나왔다. tested positive. 자, 숫자 이거 또 바꾸세요. 근데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안 좋지만 최대한 이제 실제 숫자에 가깝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The coronavirus outbreak had major ripple effects globally.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냐? 자, had major ripple effects globally.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유발하였던 사건이고요.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The WHO declared a global pandemic and called for measures to contain the virus. 자, 선언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팬데믹 사태를 선포하였고요. 근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게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선언에 이제 의미가 또 있는데 자, 그 말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Called for measures to contain the virus.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Called for 하면은 불렀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뭐를 요구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Called for measures. Called for measures. measure가 뭐라고요? 조치. 자, 그래서 팬데믹 선언 이후에 방지 조치를 위해서 자, 우리 국가가 자, 시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In fact, many nations impose strong travel restrictions라고 되어 있죠. 자, 여행 제한 조치를 열심히 취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렇죠. 자, 그래서 many nations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he virus also took a huge toll on businesses as many of them had to shut down. 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 만큼 자, took a huge toll. 이게 뭐였었죠? 자, 이 death toll 할 때 그 toll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took a huge toll 혹은 took a big hit 하면은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자, 부정적인 의미예요. took a huge toll. 자, 그리고요. 뭐 주식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and the global economy. 자, 경기 자체가 지금 안 좋죠. So also took a big hit. 자,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took a big hit. took a big hit. 자, 두 가지 같이 외우세요. 같은 뜻이에요. took a huge toll. 내지는 took a big hit.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자, 마지막에 매듭을 짓는 멘트로는요. 이게 뉴스에 대한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마무리를 자, 뉴스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So the news about the coronavirus was what I watched recently. 제가 최근에 봤었던 건강 관련된 뉴스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들었을 때 채점자들이 어떤 느낌이 들 거냐면요. 이걸 외워왔다라고 생각을 잘 못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준비를 해가겠지만 이렇게 시일성이 굉장히 높은 소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가요. 뭐 이제 어휘력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그 신뢰도가 올라가면은 이 내용의 자체에 대한 뭐 숫자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한 신뢰도라기보다는 자연 발화이고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구사했다라는 그런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평가 절상된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기존에 외워왔던 답변들을 여러분들 고수하는 것도 뭐 암기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좀 진취적으로 시의성이 높은 것들을 좀 잘 반영을 해서 여러분이 보다 이제 공감 갖는 소재로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은 또 학습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학습을 해주시고요. 자, 호텔 관련된 롤플레이가 자 뭐가 있었냐면 해외 출장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자, 변형 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법한 그런 세트는 아니지만요. 12번에 일부 워딩이 달라졌고요. 11번에서 단순히 호텔이 아니고 해외 출장 중에 외국 국가에서 머문다라는 뉘앙스가 추가된 바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실제로 워딩을 보실 건데, 자, you are planning a business trip outside of your country.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A business trip outside of your country. 자, 이거 자체가 이제 해외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항상 어디에 전화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롤플레잉은요. 그 상황을 잘 인지하셔야 되는데, 저 call 나오면은 귀를 쫑긋 세우세요. 어디에다 전화하라? Call the hotel. 호텔이죠. 이 세트 자체가 호텔이라는 걸 그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you will stay at and ask 3 or 4 questions to learn more about the hotel and the country. 그 나라와 호텔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숙박에 대한 문의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호텔에 대해서 문의하라는 게 호텔 자체를 숙박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 항상 숙박 목적. 자, 그 다음이요. 12번에는 항상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자, 어떤 트러블이냐? 그건 매번 달라지는데 자, 직장 상사와 해외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You are supposed to travel outside of your country on a business trip. 자, 참고로 해외 출장을 서빙에서 선택하지 않더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with your boss. 여러분 상사와 함께 But due to a sudden problem.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You are unable to go. 못 가게 되었습니다. Unable to go. 못 갑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를 해? 호텔이에요? 아니라 그랬었죠? 11번과 12번에서 넘어갈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전화를 걸어야 되는 대상이 상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치하는 경우들이 더 많긴 하지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Call your boss. Call your boss. 직장 상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주시고요. Explain the situation. 이게 항상 스텝 1이잖아요. 스텝 1. 그 다음에 and then offer 2 or 3 possible solutions. 그리고 몇 가지 대안책을 말씀을 해주세요. 자, so your company would not lose this business opportunity. 자, 사업 기회를 잃지 않도록 여러분 중간 역할을 잘 하라는 뜻이죠. 자, 다음 13번은 해외 출장 여행 중에 자, 본인이 겪었었던 문제. 자, 항상 본인 문제예요. 13번은 같은 롤플레이 세트지만 자, 여기서는 다시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 얘기로 바뀌어요. 자, have you ever had a problem regarding traveling outside of your country for work or pleasure? 자, pleasure에게 이거는 이제 뭐 기쁨이라는 뜻이니까 여행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뭘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답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저는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게 이제 음식 드시고 좀 고생하셨던 경험 있잖아요. 해외에 나갔는데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나한테 맞지 않았어요. 혹은 너무 많이 맛있어서 이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체했거나 뭐 배가 아팠던 자, 경험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해당 답변은 음식이라는 주제에 있습니다. 9번 문제예요. 자, 11번부터 답변을 해볼까요? 해외 출장 중에 머무를 호텔에 전화해서 호텔 관련된 숙박 문의. 자, 본인의 전화 용건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게 상대방에 대한 또 매너이기도 하기 때문에 Hi, I'm calling to ask about staying at your hotel. Hi, I'm calling to ask about staying at your hotel. 당신 호텔에 숙박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건데요. 자, 목적이죠? 항상 호텔 나오면 목적은 대부분 stay예요. stay. 세트가 호텔일 때요. 목적이 뭐라고요? staying at your hotel. 자, I want to stay there for my business trip. 자, 출장 때문에 제가 거기서 좀 숙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숙박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Do you have a vacancy for next Friday? Do you have a vacancy for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에 혹시 빈 방이 있나요? 자, 빈 방을 설마 empty room이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자, 빈방을 영어로 해서 vacancy라고 합니다. 이 투숙하는 장소에서의 빈방을 얘기할 때 vacancy, vacant가 비어있다는 뜻이라서 그래요. vacancy. I want to stay for 2 nights. 2 nights 하면 자, 이틀 밤 머물고 싶습니다. 자, 체크인 시간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I want to check in. 자, 이런 거 단어 많이 쓸수록 좋아요. 자, 물론 뭐 롤플레이는 크게 이제 주제 연관도가 높은 표현들이나 어휘들이 점수에 있어서 크게 상승 요인이 되지는 않지만요. 이 호텔이라는 본래 주제도 있잖아요. 자, 그런 데서 잘 쓰기 위해서 호텔 관련해서 주제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은 좀 묶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롤플레이가 됐든 일반 세트가 됐든요. 이 두 가지는 필수예요. stay, 그 다음에 check in. 체크인, 누구나 체크인을 하잖아요. 입실을 합니다. 자, 3시에 입실하고 싶습니다. I also want a room with a twin bed that has a nice ocean view. 자, 바다 전경이 또 좋은 트윈 베드가 있는 그런 방을 원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에 대해서 좀 구체화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쓰는 템플릿을 우리가 또 바로 활용을 해볼게요. What kinds of rooms are available? 어떤 종류의 방들이 있습니까? 자, 모든 영업점에는 이제 판매하는 상품이 있고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종류라는 게 또 있겠죠? 단일 상품만 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거에 대한 종류를 물어볼 때는 항상 What kinds of 명사 are available? 이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템플릿 문장이었어요.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영업점을 대상으로 문의를 할 때요. 11번에서 고정으로 쓰세요. 항상 What kinds of rooms are available? 지금은 호텔이기 때문에 그 명사가 방이다라는 걸 뿐이죠. 그다음 자, Can you tell me how much they are? Can you tell me how much they are? 자, 가격을 물으실 때 price라는 단어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 이유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호텔방 가격 같은 경우에 price로 취급하지 않고요. 자, rates, 요율이라는 단어를 보통 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떨 때 요율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떨 때 가격이라는 단어를 쓰실지. 대개는 이제 빌리는 개념일 때 rates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추상적인 상품일 때 있죠. 자,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price라는 단어 쓰지 말고 Can you tell me how much they are? 이렇게 얘기하세요. Can you tell me how much they are? 자, 혹은 I wonder if there are any discounts or promotions going on. 혹시 할인해주거나 프로모션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 할인은 뭐 어디서나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것도 자, 템플릿의 또 일부이고요. I want to get a good deal. I want to get a good deal. 저렴한 가격에 잘 이용하고 싶다라는 본인 희망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죠. 가격적인 희망사항. 관용구입니다. Get a good deal. Get a good deal. 좋은 혜택에 서비스나 상품을 누리고 싶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요. 자, 그럼 do you have any special rates? Do you have any special rates? 자, 여기서 prices가 아니고 뭘 쓴다고요? rates. 요율입니다. 요율. 뭐 빌리거나 숙박할 때 주로 쓰는 단어의 rates 하면요. 자, 그다음 can you recommend something for me? 저한테 추천 좀 해주실래요? 자, 손님인 나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상품에 대해서 추천은 언제든지 또 받을 수 있죠. I think I need to get some help.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Please give me a call when you get this. Thank you. 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11번에 영업점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야 될 때 고정으로 써야 되는 템플릿의 성격으로서 아직까지 안 해오셨다면 롤플레이를 대응하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자,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중간에 파란색 부분들은 이 상황에 조금 더 유착을 시켜서 발화량을 충당시키려는 또 목적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상위 등급을 목표하시는 IH 이상을 목표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일반 세트에서 여러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던 발화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롤플레이에서도 조금 더 진취적으로 발화량을 늘려주시는 게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12번 여기서 실제 이 롤플레이 세트라는 세트 자체의 등급이 당력에 이제 결정되는 문항인데 이 유일한 ADB형 태스크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과제 수행력을 잘 입증해 주셔야 돼요. 11번이 좀 미흡하더라도 자 12번이 자 좌우를 결정짓는 그런 답변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건데 직장 상사와 해외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지만 자 못 가게 되어 있다는 시츄에이션이 또 주어졌었고요. 상사에게 전화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라라는 또 디렉션이 나왔었죠. 그리고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중간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 기회를 여러분들이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잃지 않도록 잘 여러분들이 절충점을 찾아서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 롤플레이는 또 어떤 부분이 평가가 되냐면요. 이게 아무래도 실제 상황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롤플레이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정중하게 또 상대방이 더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통보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경험을 뭐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 정중하게 잘 여러분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어투들과 그런 문체들을 사용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자, 그런 것들 적절히 자 녹여서 잘 우리가 준비를 해보자면요. Hi there, boss. I have some bad news. 자, 일단은 시작을 이렇게 해볼게요. Hi there, boss. I have some bad news. 아까 전화해라고 했잖아요. 버스한테. 자, 보통 우리 사장님을 이름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boss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Hi there, boss. I have some bad news. 자, I do not think I can make it to the business trip. 자, 상황 전달했죠? 저 아무래도요. 출장을 못 가게 될 것 같아요. 자, 어딘가 약속된 일정에 못 가게 되었을 때 I don't think I can make it. 이거 우리가 외워놨었어요. 상대방과 약속한 시간이나 아니면 장소에 못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I do not think I can make it. I do not think I can make it. 혹은 자, 이거 축약형으로 줄이셔도 돼요. 발음이 정확하신 분들은요.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the business trip. 자, 이유가 구체적으로 문제 속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도 굳이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나 자, 처음에는 something has come up suddenly라고 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발화량을 적당히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만들어내시는 것도 괜찮아요. I have a family emergency. I have family emergency. 좀 이제 가족 관련해서 급한 일이 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my son is very sick because he has food poisoning. 제 아들이 갑자기 식중독에 걸리는 바람이요. 굉장히 아프게 되었습니다. 자, 뭐 누군가가 아프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 음식이라는 주제에서도 많이 다뤘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전개하실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잘 해보세요. 자, my son이 꼭 아니어도 되니까 어떤 대상이 is very sick because he has something. 뭔가 걸렸기 때문에 he is throwing up. 애가 막 토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And he has a high fever. 고열 증세도 있습니다. I have to take him to the doctor and look after him. I have to take him to the doctor and look after him. 좀 돌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본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 go to hospital 이렇게 하지 말고요. 병원 간다라는 말에 누군가를 데려간다라는 말도 이렇게 해요. Take him to the doctor 이렇게요. 자, 그래서 나의 대안은 무엇이냐? 자, 항상 이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야 됩니다. 12번에서요. 어떻게 해야 되죠?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 게 스텝 1이죠. Explain the situation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 스텝 2. 자, 대안을 마련하세요. 자, 그럼 대안을 마련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I think we should reschedule our meeting with our client company. 자, 우리 이제 고객사와의 일정을 다시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일정을 조율해서 잡는다라는 말 자체를 한 단어로 reschedule이라고 하기로 되어 있었죠. reschedule. 약속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 유형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 could call them and make new arrangements. 그들한테 연락을 취해서요. 새로운 일정을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new arrangements. 이거 자체가 대안이에요. make new arrangements. 지금 못 만나면 다음에 만나면 되는 거니까요. make new arrangements. 자, 그다음에 I will explain about the situation to them and ask for their understanding. 자, 양해를 구한다는 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ask for their understanding. ask for their understanding. 자, say sorry 이거보다는요. 이렇게 하세요. ask for their understanding. 자, 이해잖아, 이해. 자, 이해를 요구한다라는 게 이제 양해를 구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I will make sure that we do not lose business opportunity. 이거 문제 속에서 그대로 언급이 된 바 있었어요. 자, 사업 기회를 자,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게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그 의도도 전달하시란 말이에요. 자, I will make sure that we do not lose business opportunity. 그렇게 하지 않게끔 제가 철저하게 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안 자체가 뭐라고요? Make new arrangements. 이게 중심에 있어야 돼요. 답변 중심에.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자,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상대방한테 넘겨주라 그랬었죠? 자, 이게 이제 정중하게 여러분들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Anyway, please tell me what you think. 자, 아무쪼록요. 제 말을 들어보시고 나서 어떻게 생각할지 좀 의견을 주시고요. I'm fine with whatever you decide. I'm fine with whatever you decide. 당신이 무엇을 선택을 하신 저는 그 입장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대화할 때 쓸 법한 그런 멘트들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할 말만 하지 말고요. 그 사람과 이제 1대1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피드백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 전개하는 과정 자체를 매끄럽게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멘트들을 많이 넣어주시면 넣어줄수록 좋아요. I'm fine with whatever you decide. I'll be waiting for your call. Thank you. I'll be waiting for your call. Thank you. 또 연락을 자 기다리겠다라는 것은 연락을 이제 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앞뒤로 자 인사 멘트 전화 형식에 맞게끔 잘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 과정은 그 유형에 따라서 12번에 정형화된 유형에 따라서 올바른 템플릿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템플릿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야. 대안 make new arrangements.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 다시 일정을 잡기.
자, 13번은요. 이거 굳이 언급 안 해도 되죠? 이거 수업 시간에 하도 많이 했던 거라서 during a trip overseas. 이것만 잘 붙여주세요. 아프긴 아픈데 제가 질문 유지랑 유착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채점자들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답변했는지는 보면서 채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문으로 텍스트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답변 퀄리티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요지에서 이탈한 답변을 하면 점수 받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워온 답변을 평가 절하하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이 질문과 뭔가 잘 아우러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이질감 느껴지는 답변으로 대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요. 좀 최소화시켜서 자 이런 것들을 잘 가미해서 붙여주세요. 상황에 맞게끔.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라고 했으면 그 얘기를 굳이 언급하란 말이에요. I remember when I had a bad stomach ache during a trip overseas. 어렵지 않잖아요. 여행 중이라는 말 붙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 방에 돌아왔다 보다는 쉬기 위해서 I came back to the hotel.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투숙했던 장소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야기상 더 부합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하나 이제 롤플레이 세트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답변을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것으로 완전히 체화를 시키려면은 자꾸 익히면서 보면서 소리내서 따라서 읽어주셔야 돼요. 이게 어휘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내 입에 익어야 되고 그리고 발음이나 강세적으로도 중심이 잘 입속에 잡혀져 있어야지만 내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암기성 발화가 아닌 자연 발화에 가깝게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잘 발화 스타일적인 부분들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또 유익한 소재로 4월 기출 특강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